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프릭스에서 물리하고 그리고 과학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과학부 개강반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과학부 이렇게 커리큘럼 한 입시 과정이나 그리고 저희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비를 하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 처음에 저희가 입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입시 전형에 맞춰서 저희가 학원에서 어떻게 하나씩 아이들을 준비시킬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TBS 수학 프로그램, 과학고용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표 안내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줌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일단 저희가 줌에서 그 진행하는 동안에는 따로 질문을 받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시면, 저희가 여기 오프라인하고 합쳐서 같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직접 답변을 드릴 거고, 줌에서는 따로 답변을 안 드릴 거죠. 네, 말씀드리고요. 그럼 일단 과학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부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주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요. 일단 저희 과학부 애들 보면 가끔 그래요. 막 떠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습이나 뭐 할 때가 이렇게 막 떠들고 있으면은 보통은 떠들고 있으면 가서 좀 혼내게 되는데 가서 보면은 뭐 지들끼리 수학 얘기하고 과학 얘기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더라도 더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면학 분위기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에 있으면은 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애들이 기숙사에 있으면은 관리가 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그것도 장점이고. 네,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린 장점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 제가 되게 이걸 조금 더 애틋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사실 맨날 보면은 맨날 보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나는 맨날 공부를 하고 있고 부모님이 보기에는 쟤는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고 네, 이런데 그런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한 달마다 이렇게 부모님이 오시면 좀 더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저희가 과학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과학이나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국가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인프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학을 좋아하면 어디서 볼 수 없는 이제 화학 실험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다 잘 사용할 수 있다. 또 내가 보면 어, 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갈 때도 저희가 인공계 쪽에 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진학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뭔가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과학 쪽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냥 서울대나 이런 쪽을 가신다고 생각하실 때도 훨씬 유리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요새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고등학교 가면은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나는 물리를 좋아하거든. 나는 화학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물리학 뒤에 있는 역학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듣고 싶어. 내 학교에서 개설 안 해요. 그럼 못 듣는 거죠.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다른 데서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체육을 할 게 아니고 내가 과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런 선생님들은 여기 다 계십니다. 과학부에. 이미 이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갔을 때 지금 대학 갈 때도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 내가 이걸 들을 수 있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과학부가 지금 체계가 이미 저도 과학고를 나왔으니까 한참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2학년 아이들은 또 이제 바로 조기 졸업을 할 수가 있죠. 남들보다 먼저 대학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를 할수 있다. 장점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재고가 제일 많기는 하네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공계 대학 쪽에서 상위권 대학을 간 숫자들을 보면 저희 아들이 많이 준비하게 되는 한성이나 세종, 과학부 아이들이 가장 상위권을 위치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률도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뭐 아직 올해 경쟁률이 나오지 않아서 작년 기준인데 매번 봤을 때 이제 한성하고 세종이 봤을 때 매년 비슷했습니다. 경쟁률이 5대1 정도, 5대1, 4.5대1 정도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사실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10대1인데 올해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경기 쪽에 과학고가 더 세 군데가 됐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는 저희가 한번 설명을 더 할 거고 더 말씀드릴 건데 일반 전형도 있고 다른 다양한 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다음 기회에 설명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단 과학고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과학고에 가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 시리우스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키겠다라고. 일단 입시 과정은 103가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올해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아이들 지금 막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는 1단계예요. 1단계는 일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8월까지요. 8월 말, 8월 26일 요 정도까지가 서류 제출이 됐다. 서류 제출할 때 해야 되는 게 교사 추천서,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요 세 개가 1단계 서류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마다 가서 출석 면담을 하고 그리고 출석 면담을 통과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소집 면접을 이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이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차근히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현재는 사실 여기 7월에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7월에 파이널반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때 저희가 파이널반 시작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고 오늘은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1차, 2차 면접 대비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요내용 서류. 서류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서류에 대해서 보시면 교사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교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추천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요거를 체크해서 밀봉해서 보내실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볼 수 없는 내용인데 그 형식으로 보면 여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아이들이 수학과를 좋아하느냐 다른 것보다 좋아하는 경향이 있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성에 대해서 묻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묻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객관식이고 이게 최우수가 나오도록 해주면 좋아요. 근데 여기에 이거 말고 또 어떤 항목이 중요하냐면 뭐라고 나와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 아이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된 한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서 기술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서 지금 그냥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수학과학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녀서 선행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어. 근데 학교에서 아무 활동도 안 한 거야. 수업은 열심히 들었는데.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자소서를 딱 읽고 선생님 저 과학고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래 너 그래 누구구나 수업 열심히 들었지 라고 해서 적어주려고 해도 수업 내용밖에 없으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학과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동아리든 뭔가를 해두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이 학생이 동아리 때 뭐를 했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실 수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뭔가 접점을 만들어서 그 선생님한테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생기부인데, 생기부는, 네, 세특 챙겨야죠, 그죠? 네, 세특. 과학 좀 비어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수학, 과학 쪽은
가능하면 좀 챙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 네, 학교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네, 제가 맨날 아이들한테는 제가 27이라고 하지만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내가 이제 뭐 내 수학과학 선생님할 때 받을 거니까 다른 선생님은 막 이렇게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올바른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그게 티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얘가 올바른 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런 친구들은 뭐 이렇게 걱정할 게 없죠. 그리고 수학 동아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모의 면접도 하고 해서 선생님을 받아보는데 의외로 이게 눈에 잘 들어오죠. 저희는 사실 당연히 졸업하면 당연히 개근상을 받는 게 맞았는데 요새는 안 그렇죠. 그래서 빠지는 게 있는 건 괜찮은데 비인정은 사실 중학교 때도 있고 제가 들어보면 곧 대학교 갈 때도 되게 보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비인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빈정이 있었던 친구가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친구는 기억나는 게 오히려 좀 반대였는데 친구가 어땠냐면 빈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되게 물어봤어요. 야, 너 뭔데 이게 지각을 해갖고 그랬냐? 라고 하니까 얘가 어, 2분인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2분인가 늦었는데 자기가 가서 선생님 저 늦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정이 남았는데 다행히 아래 보면은 여기 마지막 생기부에 선생님이 그걸 오히려 반대로 적어주셨어요. 이 학생이 했는데 2분 늦었는데 안 돼서 얘기를 하더라.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오히려 적어주셨는데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요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중요한데 종종 잊어버리는 게 독서록을 좀 챙겨주셔야 돼요. 독서록이 저희가 이따 이야기할 내용들은 대부분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평가에서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게 있어요. 정량적인 게 요거 두 개거든요. 독서록하고 수과. 그래서 독서록은 최소한 10권을 1년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권이 있어야지 좀 이제 이 카운트가 그냥 되는 거고 얘는 맞다 아니다가 결정이 나는 거죠. 나머지 면접 같은 것들은 사실 정량적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내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독서록 적을 때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수가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요? 네, 뭐 상관은 없는데 조금 튀겠죠. 얘가 그럼 왜 과학을 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과학 책을 그래도 한두 권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과학으로만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래서 10권 이상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신 중요합니다. 내신은 다른 과목은 네, 모르겠는데 최소한 수과학에서는 전부 A가 나오도록 애들 내신 때 반복해 주셔야 이것도 꽤 중요.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거에서 네, 굉장히 잘해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챙겨 주셔야 돼요. 만약에 뭐 이 수과학이 A가 아닌데도 되는 친구들은 특별한 적이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전학을 갔는데 모르고 시험 보면 모르는데 다음 주 시험이다. 뭐 이런 것들인가. 아니면 내가 그때 되게 아파가지고 살이나 뭐가 있었다. 그게 증빙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또 추가하는 최소한 A를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거 그리고 내년까지 후년까지 계속 학교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소서입니다. 자소서의 경우에는 수과학 분야하고 인성 그리고 진로 탐색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한테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저희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할 건데 일단 저희가 이걸 지금 왜 얘기하냐면 요게 시작하는 시간은 7월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자기소개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후에 제가 2차 면접이나 아니면 1차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1차나 2차는 애초에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을 물어보면 그쪽에서 잘못하고. 근데 자소서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중등을 잘했어. 그럼 이제 조금 더 잘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친구의 자소서를 보는 거예요. 자소서. 그러면은 저희가 자소서를 같이 컨설팅도 하고 보는데 보면은 이 친구가 선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중등 실험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험에서 뭔가 더 찾아내고 찾아내면 사실은 고등 범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소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학생이 이게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가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면 저희가 선생님이 조금 해드리는 게 좋다. 주제를 줘도 저희가 전혀 모르는 주제를 줄 수도 없고 같이 탐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저희가 지금 9월부터 시작하는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선행을 진행이 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 면담인데, 출석 면담은 이제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경기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수, 과학, 인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소서 생기부를 가지고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등 개념이지. 중등. 중등에서 배웠던 개념을 아이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뒤에 과학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 과학고에 가느냐라고 하면 어떤 학생이 과학고에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간단한 친구들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 이게 선행이 되게 많이 돼 있고 아니고가 아니라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단단하게 돼 있는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물어보는 영역 자체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소서 같은 거 좀 더 많이 준비를 시킬 거예요, 저희가. 근데 요거는 중등 개념만 물어보고 요걸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단단하려고 해도 사실 어, 두 가지가 되면 좋아요. 뭐가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저도 물리이긴 한데 중등만 하시질 않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고등 선생님이시니까 중등 범위하고 고등 범위를 약간 혼동해서 물어보시는 때가 있어요. 원래 수직 학력이라고 하면 중학교 때 안 나오고 근데 물어보십니다. 왜? 뭐, 아는 거 아니야? 뭐 물어보신다. 그죠? 살짝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 아이가 답변을 못한다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이제 뻥 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선행 내용은 어느 정도로 돼 있는 게 아이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제가 네, 또 10년 전에 가르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여기 과학부에서 맨날 물어보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야, 힘이 뭐냐? 이 친구가 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를 하냐면 중등 때 배웠던 힘의 정의를 쭉 이야기해요. 그게 뭐 흔히 저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하면 힘은 F는 MA죠.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중등 때 개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뭐 운동 상태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는 원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되게 기억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운동 상태를 바꾸는 게 고등에서 배웠을 때는 F는 M이고요. 모양을 바꾸는 게 고등에서 배웠을 때는 후계 법칙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등 개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거까지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이게 단순히 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는 게 9월에서 6월까지의 선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2차 단계가 돼서 2차 단계도 비슷한데 2차는 창의적 문제풀이라고 해서요. 창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다크서클 쪽에 있으면 선생님들이랑 이 문제를 저희가 매년 새로 만들고 있고요. 작년 거 기준으로 새로 만들고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든데 네. 이것도 매일 저희가 의료사 준비를 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일단 쭉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요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교수 수학 팀장을 맡고 있는 박사 같습니다. 어, 좀 전에 과학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말씀해주셨던 과학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질문 답변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과학부 베이스 프로그램은 크게 선행, 선행하고 이제 중등 융합 수학 이렇게 나눠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어 나눌 수 있는데 선행이 일단 저희가 주 이틀 수업으로 월수나 화목 이렇게 지금 수업이 꾸려져 있는데요. 주 이틀이면 타임 수로는 네 타임입니다. 하루에 두 타임, 네 타임을 일단은 대수 지금 대수 선행 두 타임하고 그다음에 공통 수학 복습 그러니까 심화 한 타임하고 융합 수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선행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과거반에서의 선행은 얼마나 다른 선행과 무엇이 다르느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셨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선행 내용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저희가 기본 정석으로 할 거고요. 지금 대수를 지금 메인 선행 테마를 잡아서 대수를 진행하고 공통수학 복수하고 할 건데 선행 내용은 다르지가 않는데 그러면 왜 과거반에서 이 수학을 준비해야 되느냐? 물론 선행 내용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 뭐 다른 형태의 수학 학원에서 하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배우겠지만 가르치는 방법에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영재고나 과고, 저희는 이제 영재고 독서 준비를 한 선생님이 다 있으니까요. 다 계시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고등 과정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학교 과정은 크게 1학기 과정이 대수, 그러니까 2차 함수, 1차 함수, 대수 과정이 되고요. 2학기 과정은 기하, 거의 대부분 기하죠. 도형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앞부분에 순열조합, 그러니까 경우의 수 세는 부분 좀 나오죠. 확률하고. 그 부분하고 통계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선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정수 대수,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고, 삼각함수 과정에 나오는, 기본 정석 연습 문제, 11단 연습 문제인데, 지금 이 내용, 이거는 일반적인 중등 과정을 거치고 선행을 통해서 쭉 대수까지 달려온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 내가 가르쳐보면,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에서 기하에서 나오는 달물에 대한 내용과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원주각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고 중등 심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게 중등 심화를 조금 경험을 해본 친구들, 그러니까 물론 경시를 많이 경험해본 친구들은 굉장히 쉬운 수준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중등 심화를 그래도 조금 경험해본 친구들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과학고 대비반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런 쪽을 저희가 짚어주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자극시킬 수 있게 그렇게 접근을 할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력 점석, 이건 실력 점석이고요. 대수 문제, 삼각함수 11단, 대수의 삼각 11단인데 여기 지금 ABC4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 중등심화를 공부하게 되면 제가 이제 기하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기하를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스튜어트 정리라는 걸 가르치는데 중학교 과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꼭 중등심화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정리나 법칙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 10가지도 안 됩니다. 그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스튜어트 정리라는 건데 이게 대수에 있는 코사인 제이법칙을 가지고 스튜어트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기하적인 내용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하라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기하 있죠.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배우는 그런 기하 선행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중등 심화에서 다룬 내용이랑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서 이러한 것들은 중등 심화를 많이 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만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과고반 선행에서는 같이 짚어주면서 선행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 이외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타임 중에 융합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출석 면담이나 소집 면접을 대비한 건데 조금 더 소집 면접을 대비하는 그러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출석 면담에 나오는 질문들은 정말 그야말로 중등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학은 중등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등 범위와 수학은 명확하게 과학과 조금 다르게 명확하게 중등 범위와 고등 범위가 차이가 있거든요. 대수적으로 말하면 2차 함수까지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차 함수가 거론되는 고차 방정식이나 3차 함수가 거론되는 순간 고중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거의 없긴 한데 이 중학교 과정에 심화 수업이 안 돼 있으면 학생들이 질문할 때 바로바로 그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걸 질문하거든요. 2차 함수가 뭐야? 그랬을 때 2차 함수는 문제는 잘 풀지만 2차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준비해보지 않았으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잘 풀죠. 그렇죠?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으로 물어보면 내심이 뭐야? 그러면 내저번에 중심이요. 이것까지 100번 하겠지만 그러면 내심은 어떻게 그릴 수 있어? 내심은 꼭 안에만 존재하나? 외심은 바깥에 존재하나? 삼각형 바깥에 존재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등 심화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답변이 어렵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출석 면담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융합수학, 그러니까 융합수학 내용은 거의 중등에 나오는 기하와 조합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소집 면접에 출석 면담에 필요한 내용으로 배우게 되고요. 중등 심화 내용이긴 한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출석 면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소집 면접은 좀 다르게 됩니다. 2025학년도 세종 한성 소집 면접 공부강의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문항이 되게 깁니다. 중등 심화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음에 이 소집 면접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흐름을 잃지 않고 여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정답까지 내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잠깐 동안 한 2, 3개월 학습한 내용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30분 동안 아까 과학 문제, 수학 문제 합쳐가지고 6, 7문제를 내가 풀어내고 그다음에 면접관 앞에서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풀어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풀어낸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이 답변을 할 답을 유추를 해낸 다음에 그 답을 어떻게 면접관한테 발표를 할지 그것까지도 30분 안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중학교 1학년 과정,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작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중학교 1학년에 작도 아주 짧게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종이접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 전에 여러 차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풀어보거나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본인이 자신 있게 면접관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다음에 2026학년도 문제를 보면 조합 문제죠. 경우의 수, 예, 조합에 속하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더 길죠. 거의 2페이지에 해당 문제들. 짧은 시간에 문제를 정확하게 끝까지 읽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답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면접관한테 정확히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2학년 9월 달에 개강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만 모아가지고 종합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자체 교재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훈련을 할 거고요. 좀 이따 로드맵에서 자세히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직 이제 지금 과학고를 선택을 하냐 마냐 그런 고민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때요. 진로 아직 뭐 과학고 명확하게 2학년 2학년 난 무조건 과학고다라고 명확하게 딱 선을 긋고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과학고에서 배우는 내용 선행과 중등심화 이 내용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중학교 과정이 중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한이 하는 것은 이후에 있을 수학 학습 아니면 그 진학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중등심화가 잘 되어 있느냐 경시가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사실 그 수리논술 대학교 들어갈 때 수리논술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리논술에 대놓고 기하를 그 고등학교 과정에 나온 기하 고 중학교 과정에 있는 도형을 가지고 풀어내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재작년에는 수능에도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등 심화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행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어머님들께서 본인들께서 중요한 정도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학고는 자사고와 일반고, 자사고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일반고 진학하는데 약간 불이익이 있죠. 그렇죠. 자사고가 안 돼 있을 경우에 일반고 원하는 학교에 가는 그런데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과학고는 합격 불합격과 그 합격 불합격 여부와 일반고 자사고 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플러스 1의 기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과학고 선택의 기회를 잡으시는 게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저희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행이든 융합수학이든 일단은 매 수업마다 과제가 있을 거고요. 과제 매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수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매 시간 테스트 뭐 보면 좋겠지만 주간 테스트로 매 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정기평가를 봐서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매주 테스트는 그 일주일 정도의 학습한 내용 가지고 매주 볼 거고 그 다음에 겨울 테스트로 해가지고 그 두 달 정도의 학습이 얼마나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까지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떻게 학습을 충실하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2026년 9월 7일, 8일 때 개강을 해가지고 12월까지는 대수선행과 공통수학 심화, 그다음에 융합수학 기본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대수는 기본 영성으로 진행을 하고 공통수학 심화는 지금 현재 일단 일품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합수학 기본 문제풀이는 저희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건데요. 아직 학생들이 융합수학에 대한 자세한 이론들은 탄탄히 다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중학교 과정만 선행을 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 공통수학 1에 나오는 순열조합 그거를 그 단원을 배운 친구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서 겨울방학 학생들의 겨울방학 굉장히 수학 공부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래서 두 달 동안은 미적분원 선행과 대수 응용을 정규 수업을 선행반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특강으로 융합 수학의 이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하에서도 중학교 과정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필요한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꼭 좀 하면 나중에 예를 한 가지 메날라우스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 메날라우스 정리를 배워두면 중학교 수학을 굉장히 편하게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구할 때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고등학교 기하를 할 때 벡터 부분이 나오는데 벡터를 할 때도
일부 선생님들은 메널라우스 오기를 통해서 그 정답을 빠르게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도움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 특강을 겨울방학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미적분 2 선행을 하고 미적분 1은 응용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다지는 그러한 학습을 할 거고 융합수학의 이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로서 이 소진 면접이나 출석 면접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행을 6월 달까지 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고 대비에 집중하는 기간으로서 7월 달부터는 출석 면접 대비하고요. 출석 면접이 9월 초부터 10월까지 2달에 걸쳐서 학생들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출석 면접하기 전까지는 출석 면접 대비를 하고 출석 면접이 끝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소진 면접 대비, 소진 면접 대비 그런 수업을 통해서 마지막에 과학고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일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리듬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수학을 그만 주시면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학고를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과학 프로그램을 과학 선생님께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과학고에 대비용 저희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 대비하는 반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과반도 있고 그리고 뭐 올림피아드 대비반도 있고 그럼 그것들하고 뭐가 다른지를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과학고 쪽에서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저희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지금 선행이 좀 많이 안 돼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냥 단과 듣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말씀하시고요. 더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 자체는 이제 저희가 중등과학이 완료된 이제 과학부 목표로 하는 중2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뭔가 특별히 선행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문화생지를 다 처음 듣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입학고사가 있기는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중등 내용들에 대한 이제 간단한 복습, 얘가 중등을 얼마나 잘 공부했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교재가 이게 제가 물리 담당이다 보니까 물리 쪽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중등과학 복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에 대해서도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중3 때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가 저희가 아이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등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항상 중등과학 복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선행이 될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종종 물어보세요. 통합과학을 듣고 오는 게 낫나요? 끝내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듣고 계시다라고 하면 네,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통합과학을 꼭 들어야 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문제를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입시를 많이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보고 꼭 하거든요. 우리 문제지에 요 문제가 있었는데 시험 문제가 요게 나왔다. 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요거 보면 마치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는 물리학 2에 나오는 문제고 하나는 통합과학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이전에 저희가 생각하던 이제 공통과학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중등과학에서부터 그 물리 원투나 아니면은 화학 원투 쪽으로 가는 거에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고등 물리학 2면은 원 배우고 나서 나와야 되는 건데 통합과학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너무 급하게 들으시려고 하면 오히려 그냥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답이네? 라고 하는 정도로만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중에서 잘 수업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그게 이제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선행 과목으로 생각하고
요거 끝내고 올게요 라는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요거의 그래도 통합과학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 과목이 이제 통합이 돼 있다, 이제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통합과학 이제 작년, 재작년 모를 때 통합과학 한창 할 때 저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생물도 나오는데 들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들은 게 이 DNA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투에서 나오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장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비슷한데 2차 시험에서는 융합형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대비할 거냐? 저희 물화생지 단과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저희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문제에 대한 거를 융합 문제를 저희가 만들어서 문제를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통합과를 선행으로 생각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저희가 듣고 있는 단과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비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선행을 함도 있지만 선행을 함으로써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하는 선행 내용은 뭐만 하게 될 거냐면 중등과학과 연계되는 내용을 보겠다. 아까 힘 얘기도 말씀드렸고 일 얘기도 있고, 그리고 중등 때도 배우거든요. 그리고 고등 때도 더 심화돼서 배웁니다. 그럼 저희는 이거를 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안 보냐? 조금 물리 원투나 이런 데서 조금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빠지냐면 현대 물리나 상대성 이론 빠집니다. 왜냐면 상대성 이론은 저는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들도 좋아하긴 하는데 요거는 중등과학이랑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해도 괜찮고 요거는 뒤로 좀 미뤄두겠다. 그리고 현대 물리 뭐,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제 친구들한테 박사 받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얘는 나이가 좀 있어서 네. 야, 이거 고등학교 때 나온다 하면 형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이럽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교과 과정이 이전에 좀 바뀌면서 들어온 내용인데 사실 물리의 근본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응용과학 쪽에 가까운 거예요. 제대로 알려면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는 뭐 양자역학을 배우고 뭘 써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도 있다. 정도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내신 준비할 때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암기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선행을 빨리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부분에서 예를 들어보면 뭐 결정 구조나 아니면 중생대 기별의 특징, 트라이애스드에 뭐가 나오고 그냥 단순 암기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지금 외워놔도 어차피 잊어버려요. 고등학교 가서 어차피 다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외우느라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제외를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 공과를 생각하시면 저희가 하는 실수가 그거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가 과학부에 필요한 내용들을 딱 그러면 네, 필요한 것만 선생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나 선생님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왜라고 질문할 수 있게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부분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진로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는 아마 프린트에서도 뺐을 건데 과학부 대비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사실 과학부 갈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과학부에 갈지 모르겠고 자사고를 준비한다고 하셔도 우리 아이가 제가 아이들한테 너네가 법대 갈 거면 안 들어도 된다. 근데 우리 아이가 어차피 이공계를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물화생지 들으셔야 돼요. 물화생지나 수학을 선행해야 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뭐 파이널이 7월에 시작하는데 그때는 정말 파이널 받고 데뷔를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선행, 물화생지나 수학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자사고를 가신다고 해도 저는 이 커리큘럼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과학 수업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하나요? 라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일단 중등과학 복습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중등과학에서 우리가 뭘 배웠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등에서 저희가 아쉬운 거는 이를 뭐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안 알려줘요. 왜 그게 일인데? 라고 안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답이 언제 나오냐면 이게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왜 그런지가 나와요.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왜 이럴 거 아니야? 요걸 해야지 저희가 뭐 에너지하고 연관돼서 뭔가 정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저희가 제대로 알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알면 돼요. 그럼 그거로부터 저희가 중등 심화를 더 하면서 고등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매주 숙제로 이제 개념 확인 문제하고 개념 적용 문제, 심화하는 문제, 이렇게까지 가립니다. 개념 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히 개념을 묻는 문제가 조금 많고요. 심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과정에서 저희 학원에 과학 커리큘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개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고 개념 적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과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문제를 되게 아이들이 다양하게 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일기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봐야 이제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테스트를 보게 되니까 근데 매번 듣는 얘기는 어려워요. 특히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물리가 어려워요. 그래. 야, 미안하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건 아이들한테 인강이 전부 다 저희는 원래 인강이 준비되어 있는 건 아이들이 빠졌을 때 보강을 위해서이긴 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들었어도 뭐 인강을 또 듣는다고 해서 비용이 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게 정확히 요 화면이거든요. 요 화면에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그래서 요 화면을 녹화하기 때문에 되게 깨끗하게 녹화해요. 또 요것들이 있고, 아이들이 혹시 모르는 거나 다시 듣고 싶은 거, 수가 있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저희 지금 학원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이디나 비번이 나갈 거고,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과목별로 선생님 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든 물어봐라. 과학이면 다 물어봐. 내가 답해줄게. 내가 아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5분 대기조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제가 직업이 이거니까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 그래서 아이들이 말로 들어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딴에는 신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뭘 물어봐도 네, 저희 선생님들이 다 항상 네, 빠른 시간 안에, 5분은 안 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생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필기도 체크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네, 가끔, 어떤 경우죠? 선생님, 저 이번에 못 가요. 그래? 그러면 이런 거 들어? 그리고 필기 갖고 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안 빠집니다. 이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등 내용이에요. 시험 보다가, 시험 준비하다가, 모르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저희 내신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6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 이제 아이들 또 새로 매년 만나서 새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저한테 신청을 하면 제가 그 클리닉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언제나 네, 아이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게 불리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네, 줌 클리닉 시간을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냥 어,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뭐가 모르겠냐? 지난번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장 다 모르겠어요. 뭐 어쩌라고. 하지만 네, 자기장 했던 내용을 쭉 복습을 해줬어요. 자, 저희가 그 가능한 모든 제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고 빠져서 잘 모르겠다 하면 그런 좀 클리닉 활용하시면 돼요. 줌 클리닉이 아니면은 저희가 또 어떤 게 있냐면 네, 클리닉이 아니면 저희가 이거는 유명하구나. 자습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자습 시간에서 조금씩 받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좀 어려운 것들도 사실 저는 단과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단과를 들었을 때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아이가 점수가 제일 높고 시험도 잘 보고 이런 친구들이 얻어가는 게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단과 때 그 얘기는 성적이 낮은 애들이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가 그러면서 더 물어보고 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저희가 선행 끝까지 파이널 전까지 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과학의 기술을 될수 있지 않나. 그래서 수학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저희도 동일하게 과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서 미완료 시에는 제가 문자를 좀 내기는 할 겁니다. 너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꽉딱 바로 아이한테 이러시면 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내가 공부 안 했구나 이번 주는 참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니까 그래서 종종 이렇게 문자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일리 테스트는 격주로 보기도 하고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격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겨울방학 때 매주 진행했다라고 적는 겨울방학 때는 수학하고 비슷하게 특강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때는 매주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은 성적표가 한 번씩 나갈 거고 이거는 저희가 인강 사이트나 아니면 아카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저희가 출력고사를 한 번씩 볼 겁니다. 이거는 시간을 잡아서 아이들이 수업 전이나 수업 후나 이런 때 와서 선생님들 감독하에 시험을 보고 그것도 저희가 성적표가 이렇게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 제가 개강 일정이네요. 네, 개강 일정을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꼭 원생님께서 늘어. 네.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원에 뭐라 그럴까요? 교육 사상이랄까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건데, 청출어람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뭐, 네,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아이들한테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나름 그래도 꿈이 있습니다. 선생님 꿈이 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성스러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기를 못했어요. 제가 물리를 좋아했는데 올림피아드 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내가 애들을 가르치고 보내겠어라고 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이미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애들이 가서 이제 상 받아보더라고요. 선생님, 문제가 오죠. 선생님, 금메달 받았어요.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없잖아요. 매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진단반, 진단반으로 이제 선생님의 꿈은 너희가 이제 가서 노벨상을 받아. 이런 얘기니까 나도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거든.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원장 선생님도 얘기하시는 게 그때 제가 가르치던 친구들 보다 원장 선생님 같이 가르쳤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노벨상을 못 받았는데 이그 노벨상을 받아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영상에서 보니까 처음에 모르죠. 쟤 누구지? 벌써 많이 번호를 뺐는데 그때 수업을 했던 친구들하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원장 선생님 강조하시는 게 이제 아이들이 성취를 저희보다 더 높은 성취를 갖게 가르치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되게 그러려면 그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고 교육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다음 주에 뭘 해갖고 수능 시험을 보게 해갖고 점수를 얼마 나오고 이게 아니라 저희 애들이 과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수학자,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 저희가 이제 물리, 지구과학, 화학, 그다음에 생명과학 순으로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업을 주고요. 이게 생각보다 좀 길죠. 지금 경험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시간보다 나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들으면 8시간을 학원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게, 한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그게 뭔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엉덩이 힘을 기르는. 네, 그리고 사실은, 네, 8시간이 아니고요. 네, 끝나고 자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습이 12시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11시간은 그냥 이렇게 잡혀가지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습을 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자습이 나중에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파이널 때는 자습이 꼭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필요한데 지금 아이들이 안 하다가 파이널 때 갑자기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한다라는 취지에서 카스를 시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학반 프로그램이니까 월수반, 사목반, 그리고 진도 내용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과학 같은 경우에는 4시간, 4시간, 8시간을 보시면 4시간 10분, 4시간 10분, 19번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뭐,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하나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커리큘럼이나? 네, 독서를 중요하다고 네, 했잖아요. 네. 걔네들 속에 이제 모르게 짰을 때